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RTX 40 시리즈 러브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삼성 8나노 공정에 암페어 GPU를 다 맡긴 엔비디아가 다시 TSMC 5나노로 이동해 차세대 GPU를 만들 수 있다는 루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WCCF 텍 등 외신에서는 관련 소식을 루머로 분류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소스는 마이드라이버스와 같은 중국계 IT 뉴스입니다. 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 5나노 공정을 잡기 위해 거액의 예치금을 TSMC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5나노 공정을 활용하게 될 칩이 바로 다음 GPU인 러브레이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 모두 차세대 라인업에 TSMC 노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엔비디아는 라인업에 필요한 웨이퍼 공급을 확보하는 데 매우 진지해서 TSMC의 5나노 웨이퍼 선급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에 TSMC에 약 16억 4천만 달러를 선지급했고, 내년 1분기에 17억 9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합치면 34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이 돈으로 TSMC 라인은 물론 삼성 라인을 잡는 데도 쓸 것이라는 점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TSMC의 5나노 공정을 잡는 데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의 경우 언뜻 들어도 빈틈이 많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애플 AMD가 내지 않는 선급금을 TSMC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더 라인을 잡는데 진지해서라기보다는 TSMC 입장에서 볼 때 엔비디아가 애플 AMD 수준의 메이저 고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AMD, 애플도 TSMC 라인을 원하지만 제일 큰 메이저 고객이기에 선수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금이 차세대 GPU를 위한 생산 라인을 잡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측인지, 다른 GPU를 만들기 위한 선수금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추측해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 TSMC는 암페어 GPU만 삼성에 내줬을 뿐 나머지 제품은 모두 엔비디아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5나노, 그리고 5나노 라인만 빡빡한 게 아니죠. 이 성숙 공정, 초미세 공정 할 것 없이 모든 라인이 팹리스 주문 폭주로 빡빡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전 라인에서 용량 확보 경쟁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한다면 선수금을 엔비디아가 TSMC에 맡겼다는 이유 자체가 곧바로 차세대 GPU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 비약일 뿐입니다.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예치금일 수도 있고, 또 삼성에게도 갔었던 돈이 합쳐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암페어 GPU의 경우는 파운드리 파트너가 오피셜로 확인되기 전까지 삼성과 TSMC 수주설이 동시에 많이 유포됐었습니다. 처음에는 7나노로 간다는 얘기가 나돌았었고, 그래서 파운드리 가운데 최초로 EUV 라인을 도입한 삼성으로 갔느냐, 아니면 기존의 TSMC를 선택하느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또 삼성과 TSMC의 공동 수주라는 말도 한동안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7나노도 아닌 8나노였고, 공동 수주가 아닌 삼성의 단독 수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AMD와 붙은 TSMC 대신에 저렴한 수주 가격에 기술도 받쳐주는 삼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브레이스 GPU의 경우는 TSMC 수주설이 거의 전부 다 실패한 상황입니다. 여름께는 IT 정보 팁스터 코파이트가 TSMC 5나노가 러브레이스를 맡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이어 외신들도 주로 TS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머 수준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엔비디아 GPU도 TSMC 5나노로 간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라데온 GPU, 그리고 인텔의 독립형 GPU 일부 모듈 제작 등이 모두 TSMC로 가는 셈이 됩니다. 이 삼성의 장점은 저렴한 수주 가격 대비 가성비 높은 공정인데요.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확보 경쟁에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암페어 GPU의 파트너로 삼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게 용량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했었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장점을 버리고 엔비디아가 자신의 라이벌이 줄줄이 선택하고 있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선택할지는 좀 더 신중히 봐야 할 이슈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러브레이스의 출시식인데요. 일전에 쟁스낭이 공식 멘트를 통해서 2023년 공개하고 이후에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신에서는 내년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노드 경쟁이 치열해서 조금 출시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러브레이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